밤. 자, 우선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리적으로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약속 하나가 있어요. 이게 수식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수식을 편하게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가 델 스퀘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인데 거꾸로 쓴 이 표현은 읽을 때 원래 델이라고 하고 그걸 제곱 표현을 해서 읽을 때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를 표현하는 약속이냐. 자, 파동함수 혹은 양자역학에서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 그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오퍼레이터 표현이 뭐였어요? 바로 요거죠, 요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자 속 입자, 파티클 이너 박스 할 때 이거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변수가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원에 대한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x에 대한 두 번 미분하는 거 알겠죠? 뭐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막 외워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표현인데 이게 만약에 3차원 입자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확장이 되면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스칼라라고 해서 각각의 에너지를 그냥 산술적으로 쭈르륵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X축에서의 운동 에너지라면 Y축 운동 에너지, Z축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편미분은 쓰기가 편리해요, 쓰기가 되게 귀찮아요. 변수가 여러 개인 만큼 항들이 많으니까 귀찮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을 한꺼번에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그냥 앞으로 어떻게 델 스퀘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편미분 표현 중 일부를 이렇게 델 스퀘어로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을 보면 아 이거 그냥 줄여서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여기에 드디어 파동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은 전자가 몇 개죠? 하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항상 전자가 한 개인 상황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자 몇 개 그려놨어요? 한 개. 전자 하나 그려놨고요. 그리고 얘는 그럼 누구겠어요? 핵이겠죠, 핵. 자, 다시 물어요. 유주야? Z가 뭐죠? Z는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의 정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 자, 그래서 이게 핵이고 그 핵의 질량도 있겠죠. 그 핵의 질량은 m 한 다음에 n이라고 써놓을게요. 왜냐하면 핵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핵을 요거로 뉴클레우스라고 하죠. 핵을 영어로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그 n을 따서 핵의 질량은 mn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거리 r만큼 떨어져서 전자도 있는데 그 전자의 질량은 me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쓴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고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그러면 잘 봅시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 유주야? 합쳐서 뭐라고 해요? 합쳐서. 수소 원자라고 하죠? 슬리피군 드디어 참을 수가 없게 됐구나. 네. 슬리프군 한 5분 만에 끝나요. 알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왜요? 너무 더워요. 덥다고요? 네. 히터도 다 껐는데? 몸에 열이 좀 안 나와요. 진짜로요? 잔열. 진짜로요? 아직도 잔열. 그래요. 창문도 일어났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요? 히터도 다 껐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핵하고 전자 합쳐서 수소 원자라고 했죠.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얘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수소 원자에 대한 뭐다? 파동 방정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요? 수소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요? 핵과 전자로 구성되죠. 그러면
이 요 핵의 뭐겠어요? 운동 에너지 부분인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면 N이라고 돼 있는 거 N. N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핵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핵의 운동 에너지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누구의 운동 에너지겠어요? 이 부분은 누구의 운동 에너지겠어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질량에 핵의 질량, 요 부분 질량에 전자 질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 델 스퀘어죠? 델 스퀘어가 뭐냐면 3차원에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 구하는 오퍼레이터잖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핵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요 둘 사이에 여기 있는 요 부분,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에너지예요? 요건 무슨 에너지예요? 에너지. 바로 쿨롱 식으로 표현되는 두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쓴다? 쿨롱 에너지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전체의 뭐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다시 원래의 파동함수로 돌아온다면 그게 수소 원자에 대한 뭐가 된다? 파동 방정식이 된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소 원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수소 원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럼 수소 원자가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요, 수소 원자핵이 돌아다니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물리학을 배우고 있어요? 화학을 배우고 있어요? 아하. 화학을 배우고 있죠. 화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입자는 누구예요? 전자. 화학에서 관심 있는 입자는 전자잖아요. 네. 네. 그럼 화학에서는 혹은 화학 반응에서는 핵이 어떻게 움직이냐 마냐는 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큰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3. 자, 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관찰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관찰자가. 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관찰자인 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서 있다는 거죠. 관찰자인 내가 핵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내 관찰자인 내 입장에서 나를 원점으로 뒀을 때 핵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 핵과 전자 사이 위치 에너지 표현을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심은 전자에만 있거든요. 내가 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지만 핵의 움직임은 화학 반응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의 에너지 관계만 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정답! 관찰자의 위치를 핵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를 들어다가 관찰자를 어디에 올려놓는다고요? 핵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핵에 올라선 관찰자는 핵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못 느끼죠.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 관찰자가 핵으로 가게 되면 핵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에 서서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만 관찰하겠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첫 번째 1. 관찰자는 핵의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 거죠. 마치 핵이 정지한 듯이. 지구에 들어앉아서는 지구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찰자의 위치를 핵으로 옮겼을 때
전자만의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짜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상대 운동의 개념으로 관찰자의 좌표를 0,0에서 핵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좌표를 핵으로 옮기는 순간 전자를 표현하는 새로운 좌표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 좌표계에 따라 여기 이상한 게 하나 표현되죠. 네. 보이세요? 네. 자,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왜 얘가 요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때 물리 시간에 좌표 변환하고 상대 움직임 계산하는 막 그런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물리학적인 주제예요.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좌표 변환에 의해 여기 덩그러니 들어있는 이상한 녀석, 제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리듀스트 매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뭐죠? 네. 환산질량이에요. 환산질량 어디서 들어봤어요? 바로 관성 모멘트 계산할 때 환산질량이란 말 들어봤을걸요? 왜 그 질량 중심이 여러 개인 녀석 막 회전시킬 때 무게 중심 찾고 할 때 그때 환산질량이란 말들 나오거든요. 관성 모멘트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려면 물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환산질량은 여기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바로 핵과 전자 질량의 역수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얘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통분한 겁니다. 알겠죠? 통분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는 이걸 알아요. 뭐? 핵의 질량과 전자 질량은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죠? 이게 훨씬 커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산 질량은 사실 누구의 질량이랑 매우 비슷하다? 전자 질량과 사실은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좌표 변환을 통해 표현되는 환산 질량의 개념이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요거 앞으로는 이걸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에 있는 요 파동함수 있죠? 네. 이것의 해가 해란 말 알죠?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비탈로 연결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 오비탈, SPD, F 어쩌고 저쩌고는 요 방정식으로부터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좀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네. 요 처리하느냐의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다들 제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너무 해롱해롱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원자 번호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저 지환이 계속 흥분 상태고 막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보는 안녕. 아 시마이 데스.